저는 이 스킨 토너는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사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피부가 좋아지려면 뭘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뭘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은 이 피부 건강과 노화 상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토너는 쓰고도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토너가 왜 피부에 나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스킨이라고도 불리는 토너는 세안 후에 스킨케어의 첫 단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토너는 피부에 어떤 효과가 있길래 우리가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토너는 바르는 화장품의 첫 단계라기보다는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너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클렌징 과정에서 무너진 피부의 pH 밸런스를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클렌징 단계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 각질을 추가로 제거해주고 뒤이어 사용할 화장품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결을 정돈해주죠. 또한 피부의 자연적인 pH는 약산성인데 세안을 한 직후에는 피부 pH가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약산성 상태를 벗어나면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토너가 피부 pH를 다시 약산성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 상태가 온전히 유지되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세안제의 대부분이 알칼리성이었죠. 비누로 세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러한 세안제는 세정력이 강력하여 노폐물을 잘 제거하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까지 함께 씻겨 나가게 하기 때문에 피부를 쉽게 민감해지게 만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피부의 pH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토너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일수록 약산성 클렌저 사용이 필요합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세안 후에도 피부 pH가 알칼리로 바뀌지 않고 약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세안이 잘 되었다면 굳이 토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점점 토너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너 사용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토너를 사용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토너를 끊어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토너를 바르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토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생각보다 피부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토너의 90% 이상은 정제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제수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남아있다가 증발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거꾸로 피부 안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너 사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너를 사용한 직후에 꼭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또한 토너에는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가 많죠. 알코올은 토너 특유의 청량감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피부에 남아있는 피지나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물보다도 더 쉽게 증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지를 제거해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결국 건조함을 보상하기 위해 피지 생성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토너에 포함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위치아젤도 있죠. 위치아젤은 모공 수렴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성분인데요. 모공과 땀샘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사용 후 즉각적으로 모공이 쪼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실제로 모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고요. 또한 위치아젤에 포함된 알코올과 탄닌에 의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따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너에 포함된 인공 향료나 색소, 방부제 등의 성분도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성분은
토너는 민감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거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는 성분으로 토너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일부 피부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너의 각질 제거 효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하나, 바하 성분이 첨가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 피부 전용으로 출시된 토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피부라 할지라도 민감성 피부에서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잦은 사용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토너의 성분 자체도 일부 피부에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토너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피부에 독이 되기 쉬운데요. 한때 닥토라는 방식이 유행했는데 닥토란 닦아내는 토너의 줄임말로 화장솜에 적당량의 토너를 적셔 피부를 닦아내듯이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닥토는 말 그대로 피부를 닦아내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토너의 기능을 200%, 300%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토너의 노폐물 및 각질 정리 기능에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폐물과 각질 정리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피부 장벽의 손상도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특히 내가 극건성이거나 민감성 피부라고 한다면 닥토를 하는 순간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토너가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피부가 민감할수록 토너 사용이 피부에 해가 되기 쉽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민감성 피부 환자들이 화장품은 피부에 좋은 것이니 많이 쓰면 쓸수록 피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화장품을 많이 쓰면 쓸수록 화장품에 의한 피부 자극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일수록 화장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이런 피부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토너이기 때문에 토너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토너부터 선크림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이 제품군을 구성하여 홍보를 하는데요. 마치 이 모든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사용해야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홍보를 하면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야 매출과 판매량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겠지만 사실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토너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제품이 나에게 좋을지 비교해보고 따져보지만 민감성 피부라면 뭘 더 바를지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덜 바를지 고민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토너는 무조건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불필요한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너가 단순히 화장품 회사의 상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고요.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라면 토너를 사용하는 게 피부에 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로 딥클렌징을 하거나 비누를 사용해서 세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토너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세안 후 피부 pH가 알칼리화된 상태이므로 토너를 사용해서 다시 약산성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 세안 후에 피부가 깔끔해진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미끄덩하게 느껴지거나 노폐물이나 잔여물이 남아있는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토너를 먼저 사용해서 피부를 정돈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게 더 피부에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중 세안을 해도 뭔가 피부에 남아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토너의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토너 자체의 기능 외에 다른 보조적인 효과를 지닌 토너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분 공급, 항산화 작용, 피부 진정 및 재생 효과를 지닌 성분들을 첨가하여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에센스나 세럼에 포함이 되는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페롤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일부는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받은 토너들도 존재하죠. 따라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잘 골라서 사용한다면 피부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치 토너가 영양분을 엄청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너는 피부에서 쉽게 증발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유효 성분의 양도 보습제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피부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싶다면 좋은 토너를 찾기보다는 좋은 보습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토너를 사용할 때는 저는 닥토보다는
찹토를 추천합니다. 이 찹토는 말 그대로 토너를 찹찹 이 얼굴에 두드리듯이 흡수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 흡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흡토라고도 불리죠. 이렇게 하면 화장솜으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인 마찰과 자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라도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찹토를 할 때는 꼭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고 손에 덜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손에 묻어 소실되는 양이 많아서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또 화장품을 사용하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 고르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평소에 유분기가 많고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라면 간헐적으로 각질 제거 목적으로 닥토를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닥토를 하는 것은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데일리로는 찹토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닥토를 추가하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얼굴에 자연적인 유분기가 많은 분들 중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너무 기름지다고 해서 토너만 사용하고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토너가 로션과 크림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에 보습을 주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 장벽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데, 토너만으로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오히려 토너만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지 생성량이 늘어나 얼굴의 유분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너만 단독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꼭 이어서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화장품계의 계륵 같은 토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토너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토너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항상 건강하고 올바르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